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입니다. 오늘은 4장, 인간의 논리를 기계에 심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학습한 조지 불의 논리가 앨런 튜링의 논리의 기계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앨런 튜링은 다음 장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후 앨런 튜링 책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앨런 튜링은 러셀과 화이트의 수학 원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요.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1 더하기 1이 2라는 논리는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하지만 수학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한 권의 책을 추천하자면 테드 창의 당신의 인생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할게요. 그 책에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수학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테드 창한테도 엄청 놀랐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정말 중요한구나.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서 시작해서 완벽히 논리적인 법칙을 따라 세상을 증명하는 이러한 논리의 영향을 받은 세대가 앨런 튜링이고요. 책의 앞부분에 앨런 튜링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앨런 튜링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사람입니다. 군인은 아니었고요.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컴퓨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 부분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컴퓨터란 말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최초의 컴퓨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1946년에 만들어진 ENIAC을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질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은 되게 단순하지만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천여 명의 여자들을 큰 방에 모아놨어요. 큰 방에 모아놓고 네 팀으로 나눠서 이 계산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들의 직업을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섬뜩했어요. 컴퓨터라는 직종이 있었는데 이걸 대체하는 기계가 나오면서 이 기계를 컴퓨터라고 부르게 됐다면 언젠가는 교육용 노트북이 나올 거고 이걸 선생님이라고 부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전쟁이 끝나고 컴퓨터가 정말 일을 잘하는데 계산을 진짜 잘하네? 그러면 이 똘똘한 컴퓨터를 다른 곳에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수학자랑 과학자들이 1956년에 다트머스 컬리지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인간한테 너무 어려운 계산인데 컴퓨터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딴 것도 시켜보자. 또 어려운 거 뭐 있을까? 어려운 거 하면 쉬운 건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걸 시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수학자였잖아요. 야, 수학이 제일 어려워. 우리 수학을 시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 원리를 학습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수학 원리를 학습시켰더니 꽤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시킬까 생각해보니까 체스가 머리 써서 하는 게임인 것 같아. 우리 체스를 시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체스를 시켰더니 아마추어 수준으로 잘 두기 시작합니다. 다 이런 거 잘하니까 뭐 나머지는 완전 쉽겠네. 다 되겠네 라고 했는데 세상에 안 되더란 거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조금 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 쉬운 게 왜 기계한테는 어려운 걸까요? 또 똑같은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쉽다와 어렵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쉬운 거는 기계한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기계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과거 우리 조상들은 표범과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물체를 구별하고 걷고 달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학 문제를 풀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게 되었어요. 결국 최근에서야 기계의 지능을 넣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쉽다와 어렵다는 것을 정의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는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쉽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알고리즘 형태로 입력만 되면 잘 풀 수 있었죠. 그런데 복잡하고 알고리즘이 모호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 힘든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호한 게 기계한테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모호해도 표현하기 힘들어도 어느 순간 탁 해내는 감이 와서 감으로 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라고밖에 표현은 못하지만 어느 순간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폰 노이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은 계산을 해내는 CPU와 요걸 저장하는 메모리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해서 오늘날 컴퓨터가 CPU와 메모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훗날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뇌와 컴퓨터는 달랐던 거죠. 여기까지가 4장 내용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